요즘 심리치료, 심리상담하는 기법들의 저만 어떤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네, 오늘은 놀이치료 매뉴얼 제2강 현대심리치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대심리치료는 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즘 심리치료, 심리상담하는 기법들의 저만 어떤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영상 편집에 PPT를 여기다 슝 띄우려고 해요. 네. 보이시죠? 자, 모든 심리치료는 학습의 방법들이다. 모든 심리치료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네, 요 책의 저자 코르시니는 1990년대쯤인 것 같아요. 책이 출판된 시점이 그 시점이니까요. 그 당시 미국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심리치료, 심리상담과 관련된 논문들을 약 300편 이상의 논문들을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심리상담, 심리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300편 이상의 논문들을 연구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이 교재에 현대심리치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연구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변화한다 와 자기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 달라진다 라는 문장들을 뽑아냈다고 합니다. 이 조자는 많은 심리상담 관련된 워크샵 등을 참석을 하면서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워크샵이 칼 로저스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주제 발표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의 논평들, 로저스의 논평들이 기억이 남는다고 하면서 심리치료 기제, 과연 심리치료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는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가 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적, 두 번째는 감정적, 세 번째는 정서적입니다. REBT에서 말하는 인지, 정서, 행동하고 유사하게 구분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앨리스의 그 논평들을 감명 있게 들은 저자의 것들이 요 정리에서도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인지적 요인들을 보면 보편화, 통찰, 모델링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내 아이가 양육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3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더라. 그런 이제 보편적인 것들이 깨달았을 때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들이 개선되는 모습이 있더라. 그다음 통찰입니다. 타인과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때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의 주제 예를 들자면은, 저의 사례를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감정 표현을 잘 못했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 못했었는데, 왜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 또 그리고 제 스스로 저를 되게 엄격하게 하는 모습들. 저를 막, 본인 스스로 막 괴롭히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순간, 아하, 정신분석적에서
나의 초자아가 되게 가학적인 초자아로 형성되어 있구나를 깨달은 순간 내 스스로 되게 엄격해 했던 모습들이 조금 유연해지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변화로 나타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통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요인들 중에 마지막인 모델링. 인지적 요인들은 보편화, 통찰, 모델링 이렇게 있는데요. 모델링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 행동을 가지고 이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제 놀이치료사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놀이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일찍부터 규칙을 지키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나이에 안 맞는 놀잇감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돈되고 예의를 잘 지키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어느 정도 라포를 형성하고 이제 중간 단계에서 심리적인 어떤 아이들의 표현하고 하는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정리 안 되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곳에서는 내가 정리를 안 해도 되는구나. 보드게임 부루마블을 하고 있는데 돈을 50 부루마블이 100만원 붙어 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100만원, 50만원, 10만원 이게 딱딱딱 정리 안 하고 그냥 뭉쳐놔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이제 안정감을 취하고 그 다음부터 막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흐트러지고 나서 치료가 끝나면 안 됩니다. 흐트러진 것이 이제 다시 정립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델링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흐트러지는 모습도 뿐만 아니라 이제 흐트러져서 정리를 못하는 아동들도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돈을 일렬로 종류별로 50만원, 10만원, 5만원, 만원짜리를 굳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안 가르쳐 줘도 저의 행동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정리정돈하는 이제 인지적 요인들은 규준, 범주화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모델링, 이게 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 요인들을 보게 되면 수용, 이타심, 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용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이 비평가되고 비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수용입니다. 받아주는 거거든요, 상담자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이타심이라는 것은 글쎄요. 이제 이타심이라는 것은 이타심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경험.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놀이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동이 주도적으로 놀이가 진행이 되고 아동이 이 시간에 어떤 성공하는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할 때 제가 제 실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이길 수 있는, 아동 수준한테 맞춰서 아동이 이길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쌓이다 보면 특히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인 경우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회기가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아동들마다 좀 틀리지만 한두 달 정도 제가 계속 한 번도 못 이기고 지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줬을 때 아동이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는 표정으로 선생님 이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이타심에 해당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이 제 핸드폰을 안 갖고 왔구나. 전이라는 것은 정신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사소한 상담들은 다 제가 이제 챗봇, 카카오톡 챗봇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하고, 이제 오늘 이 놀이치료 과정 이제 정보를 업데이트로 오늘 실시를 했는데요. 거기 제 쌍둥이 파파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셔서 거기다가 이제 전이라고 치면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좀 더 나중에서 설명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전이는 자주 나오니까요. 행동적 요인들을 보면 현실 검증, 환기, 상호작용 요 세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 현실 검증, 상담 장면에서 집단 구성원들과 지지와 피드백을 받으면 오히려 안전한 환경에서 뭔가 새로운 행동들을 실험할 수 있는 변화들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놀이치료 사항에서는 아이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부모하고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놀이치료 중에 저하고의 관계에서 시범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종종 그것을 보여줄 때 저는 놓쳐요. 놓치다가 몇 회기 지나고 부모 상담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느 날 뜬금없이 아이가 선생님 뭐 아세요? 아니면 뭐 좋아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 뭐 어떤 것이 내가 허용되는지 하는 행동들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행동들이 있을 때는 일단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심리 기반을 삼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뭔가 도전했는데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자신감을 얻고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모하고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놀이치료 장면이 아닌 일상생활 장면에서 그런 행동들을 시험을 하는, 도전하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아이가 심리 치료가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현실 검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다음에 환기. 환기는 뭔 내용인가? 이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것들을 환기라고 적어 놨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치료를 하다 보면 놀이치료 환경에서는 아이의 표현되는 기쁨, 슬픔, 화, 분노, 즐거움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허용되는 환경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소리가 지르건, 아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어 던지건, 물론 이거 집어 던질 때는 기물이 파손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환기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상호작용. 뭐 상호작용은 놀이치료에서 특히 1대1 관계이지만 계속 일어나죠. 아이가 혼자 놀이 하는 단계이다. 아주 놀이 발달이 가장 초기인 혼자 놀이 단계이다고 하더라도 놀이치료 상황에서는 아이의 놀이 행동을 계속 언어적으로 피드백해 주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심리치료, 심리상담의 기제, 어떤 요소들이 내담자, 그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주로 이제 놀이치료 아동이 대상이 되겠죠. 들이 변화시키는가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9개 기제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너 자신 알라, 뭐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쭉쭉쭉 나오면서 여기 현대 심리 치료의 서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짧게는 1시간 아니면 2시간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제 현대 심리 상담, 심리치료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놀이치료라는 것은 그냥 그냥 아이하고 놀아주고 아이가 잘 놀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놀이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개입하는 것이 놀이치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리치료, 심리상담의 종류들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 사상, 사람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비지식적 상담 기법,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라는 이론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놀이치료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